목 디스크 설명 들어갑니다. 목 디스크를 이해한다는 것은 목에 대한 전반적인 통증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질환을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목 디스크라는 증상하고 염좌라는 증상하고 목의 질환을 구별할 때 너 목이 아파?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목 자체의 질환과 더불어서 팔 쪽으로 내려가는 증상을 보게 됩니다. 방사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목에서부터 팔로 내려가면서 저리거나 통증이 오면서 팔에 살이 빠지거나 기능적인 요소가 문제가 생기는 걸 이제 목 디스크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목 디스크는 정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 선생님들의 정확한 판독에 의해서 목 디스크를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팔 쪽으로 오는 증상의 거의 90%는 디스크 일성 가능성보다 사각근에서 눌려서 오는 증상의 가능성이 더 크더라. 결국은 목 디스크의 증상이 완연할 정도가 되면 상당히 상태가 진행이 되었거나 고통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깨의 통증이 심하다. 이거는 우리가 경추 5번의 디스크를 얘기를 해요. 디스크가 판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까지 심하다. 6번 디스크입니다. 손목까지 오는 건 7번 디스크인데 그럼 디스크라는 증상을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이 나왔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고객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나 정확하게 치료 좀 해주십시오. 나는 일단은 수술할 의도가 별로 없고 치료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현재 증상의 양을 물어봐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증상이 고개를 돌리거나 움직일 때 아프거나 잠잘 때 아프거나 심지어 숨 쉴 때마다 아프냐, 소화가 안 되느냐, 머리가 아프냐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개를 돌릴 수 없을 만큼의 통증과 팔의 저림과 고통스러워서 눕지를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다 또는 누워서 잠을 못 자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통증기에 들어가 있다면 그때는 치료를 강제적으로 목을 만지는 게 아니고 모상건막 풀어주고 종아리 풀어주고 복식호 풀어주면서 통증기에서 이 동결기, 유지기로 넘어갈 때까지는 기본적인 순환과 호흡을 통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급성기 상태에는요, 여러분들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여드름이 이렇게 좀 납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는 독이 한참 오를 때는 턱 건드려도 아픕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 이렇게 커져가지고 툭 하고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톡 하고 올라올 때 건드리면 여기 살짝 건드려도 온몸에 통감이 올 정도로 고통스럽죠. 목 디스크라는 증상이 스스로 치유하려는 에너지를 뇌에다가 보내기 시작합니다. 나 목이 좀 너무 아파. 그러니까 나 좀 치료해줘 라고 계속 증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는 그 증상을 받아들이고 몸 상태에서 이쪽으로 에너지를 돌려서 또는 혈액을 돌려서 스스로 치료하는 에너지를 돌려서 그걸 회복하려고 하는 힘을 보내겠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몸의 주체자가 약을 먹었습니다. 진통제, 소염제를 먹어서 통감을 줄이거나 내려오는 신경의 통증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면 아프다는 부위에서는 뇌에다 신호를 보내는데 신호가 끊긴 거죠. 보내는 사람은, 그러니까 보내는 그곳은 위치에서는 신호가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는데 뇌에서는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호가 계속 보내도 답이 없으면 이제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자체 방어가 일어납니다. 혈액의 순환을 최대한 줄여놓고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어서 통감의 양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단순히 그곳에만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조직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움직임을 제한시키고 혈액을 못 받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통증이 심한 그 통증기의 그곳을 손가락으로 건드려서 혈액을 오게 하거나 가동성을 늘려서 혈액을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 뇌로 보내는 이 목의 통증은 그겁니다. 잠잠하던 곳에 건드렸더니 이제 신호를 보내도 되나 싶다 해서 더 많은 통증을 보내면서 더 고통스러움을 주게 됩니다. 통증기에는 고객이 약을 쓰든 안 쓰든 최대한 요때는 유지기로 넘어갈 때에는 기본 치료만 해줘라. 어떻게 기본 치료? 쇄골, 천돌 라인, 흉쇄관절, 견쇄관절, 쇄골하군, 결분, 자궁 라인, 그리고 견정, 목 뒤에 있는 경추 5번, 목은 만지면 안 되겠죠. 대추열 라인, 그리고 흉추 12번, 종아리, 엉덩이 중둔근 등등
우리가 인체에 근막이 꼬일 수 있는 데와 순환계랑 연관되는 것을 먼저 풀어주면서 유지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고객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밤에 잘만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아픈 걸 조금씩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도 또 통증이 오면 고통스럽다. 이제 유지기로 하는 거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자극적 요소의 치료를 해서 혈액이 들어가게 해주는데 어떻게 한다? 목의 가동성 범위에 산다. 되게 중요합니다. 뭐라 그러세요? 가동성 범위. 자,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안 아파. 근데 여기 넘어가면 와 아파. 그러면 여러분들의 욕심은 이 가동성을 자꾸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염자 개념에서는요. 스프레인 개념에서는 저항 운동을 주면서 가동성을 넘겨서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만 디스크성 질환은 우리가 틀리다는 거죠. 세포가 두 가지 부종이 있다. 세포에 세포 자체가 붙는 부종을 이데마라 부르고 몸에 수분기가 들어가는 스웰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몸이 부었는데도 종류가 틀려요. 암 환자들이 몸이 붓는 거는 이데마성이고 나 어저께 라면 먹고 물 많이 먹었더니 아침에 불었어. 이거는 스웰링이죠. 통증의 양상이 염자가 돼서 가동성을 벗어나서 아픈 거랑 안에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통증 자체는 그 강도의 양과 예후가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첫 번째 이 유지기에 들어가게 되면 가동성 범위 안에서 치료해주고 두 번째 균형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량이라는 단어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력선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목의 균형을 잡으려면 앞에는 흉쇄유돌근 사각근, 뒤에는 두판상근과 유지되어 있는 것이 맞죠. 또 하나는 우리가 목의 움직임은 두 개의 근육과 흉쇄돌근과 목 안에 척추뼈의 움직임하고도 연관되고 상지의 전체적인 조화로움이 목의 움직임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통증의 양상적 요소를 먼저 해결해 주려면 일단 경락적으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균형과 기량과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잘 봐야 될 게 근육, 통증, 혈관과 연관된 혈액과 연관되는 간경락을 자극을 주죠. 자, 간경락을 자극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흉추 9번을 자극을 주거나 기문을 자극을 주거나 발가락에 태돈과 그 다음에 태충을 자극을 주는 방법도 있고 간경에 자극을 줍니다. 두 번째는 이 뼈하고 근육 사이의 혈액 성분도 중요하지만 수분기도 중요합니다. 혈액의 성분도 수분이죠. 인체의 남자들은 전체 몸의 비중의 60%가 수분입니다. 여자들은 전체 몸의 비중의 55%가 수분입니다. 왜? 여자들은 체지방이 좀 더 많이 있어서 수분이 남자보다 적죠. 근데 아이들은요, 전체 몸의 70에서 80%가 수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스크 환자들이나 이렇게 통증이 오는 사람들에게는 수분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병원이 되게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무조건 닌겔 맞아서 수분을 공급을 시키잖아요. 그 몸에서 치유 반응을 유도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닌겔을 놔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은 고객이 염도 있는 약간의 물을 통해서 수분이 들어가게 해줘라. 그래서 어디 경락을 건드려라? 위경락을 건드립니다. 위경락, 흉추 12번 또는 중안 또는 족삼리로 중요하지만 발가락에 있는 여태란 자리와 함곡이라는 자리를 자극을 줘서 위경의 자리를 주면 몸의 수분, 단 입으로 수분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픈 사람들의 특징이 너무 아프면 못 먹죠. 먹을 수가 없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너무 아프면 이온 음료에다가 식혜를 타서 먹어라. 이 정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온 음료랑 식혜를 먹어서라도 몸 안에 수분과 영양소를 일부 돌려줘야지 회복이라든 에너지가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몸에 통증이 오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비장의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라라고 해요. 지라, 림프기관, 면역기관하고도 연관되죠. 이 비장의 기능적 요소에서 체형과 연관되기 때문에 비경락, 은백과 공손, 삼은교, 혈액을 자극을 해서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통증이 오게 되면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균형이란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치료적으로. 그래서 몸이 허리가 아프면 보상작용이라는 게 나오죠. 허리가 아프면 틀어져서 보상이 오죠. 그러면 우리가 야 똑바로 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통증의 양을 줄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 디스크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가끔 물어봅니다. 원장님 저 혹시 병원에 가서 어떤 사진을 찍어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목 디스크인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표현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의학적으로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조언을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머리가 아플 때는 MRA를 찍어서 혈관을 통해서 머릿속에 있는 혈관을 봐라. 두 번째, MRI를 찍어서 목에 디스크가 있는지 확인해라. MRA와 MRI를 통해서 뇌혈관과 목에 디스크가 없다면 그래도 두통이 오면 한의학적으로는 장부의 문제, 특히 위경락과 관경락의 문제가 오게 되면 만성 두통에 시달린다라고 또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자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 경우의 수가 최악의 경우의 수. 목 디스크가 있어. 근데 뇌혈관의 혈관도 안 좋아. 근데 위장까지 안 좋아.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위경락, 비경락, 간경락, 목 치료, 두피 치료, 그 다음에 혈관 쪽은 양의학적 치료가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알고 대처하는 거랑 모르고 대처하는 거랑 여러분 틀립니다. 고객이 오셨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저 목이 너무 아파요. 팔도 저립니다. 여러분들 뭐라니까? 네, 엎드리세요. 목 치료해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며칠 되셨고요. 그것 때문에 병원을 갔다 오셨습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셨나요?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셨나요? 그것 때문에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혹시 팔이 저리거나 불편해서 자다가 깬 적이 있나요? 그러면 이 증상이 요번이 처음인가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시나요? 소화력은 어떠신가요? 팔에 이 피부의 촉촉함, 우리가 얘기하는 수분기도 차이가 있고 무엇을 물건을 들다가 힘이 빠지시나요? 어깨 쪽이 많이 아프시나요? 팔꿈치가 많이 아프시나요? 혹시 손목 쪽까지 통증이 오나요? 이런 걸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통증의 양이 좀 줄어들었나요? 병원에서 주시는 약을 먹고 나서 혹시 몸에서 약 때문에 몸에 변화가 있으신가? 예를 들면 좋은 현상은 통증이 줄었다. 아니면 몸이 붓더라. 등등등 얘기들을 들어보셔야죠. 그리고 나서 내가 저 사람은 어디부터 좋아지게 할 걸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판단은 여러분들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이미 통증기는 지났구나. 그럼 이 사람은 목의 가동 범위 안에서 먼저 가동성을 살려주는 걸 하고 혈액순환을 시키고 인체의 근막이 꼬이는 자리를 풀어주고 기본 시스템, 8대 키워드 범위 안에서 치료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강제성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통증기다. 통증기가 왔으니 목에다가는 손을 대지 말고 목과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순환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치료해 줘야 된다. 그리고 목의 각도가 정상적인 각도가 1번부터 7번까지가 30에서부터 35도니까 그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건을 말아서 목에다 베서 C자 커브를 만들어주도록 노력해줘야 되겠다. 자, 이제 통증기가 끝나고 동결기 유지기가 됐으니까 이제는 어깨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고 목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고 후두골 라인을 풀어주고 모상건막을 풀어주고 목 디스크가 제일 심하게 일어나는 경추 5번과 6번 주변에 근육을 부드럽게 층별로 풀어주면서 시간을 줘야 됩니다. 우리 몸은 너무 좋은 시스템 중에 하나가 치유가 되려고 하는, 치유적으로 가려고 하는 시스템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이 어느 날 만졌더니 그분이 이런입니다. 원장님 어저께 만지고 나서 목에서 너무 열이 나고 잠을 한숨도 못 잤고 너무 더 아프다. 몸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까? 치유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잘못한 게 아니라 좋아지는 반응인데 고객의 그 말에 여러분 또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또 방어적으로 또 와서 치료를 못 합니다. 고객한테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 이거는 언제 설명했어야 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목을 격하게 만지지 않을 거고요. 목을 부드럽게 만지겠지만 목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열이 나거나 이렇게 뭔가 후끈후끈하거나 이렇게 일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뇌에서 신호를 보내고 치유 반응 쪽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목 디스크를 격하게 만지거나 어저스트먼트라고 목을 교정을 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목에서 스스로 치유될 수 있도록 그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사각근과 또 흉쇄유돌근과 두판상근의 균형을 만져주면 좋아진다. 통증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사각근, 그리고 쇄골학은 소유문으로 나가는 상완신경총 있죠. 경신경총은 머리와 얼굴 쪽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상완신경총과 연관되기 때문에 신경이 흘러갈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신경은 근육을 지배한다. 근육 안에는 혈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의 마비감 또는 눌림감으로 인해서 근육의 위축이 왔고 근육의 위축으로 순환이 안 되니까 혈액순환과 수분 공급이 안 되니까 거기에 근육이 살이 빠지고 푸석푸석해진다. 이거를 신경만 살리려고 하지 말고 역으로 저쪽에 있는
말초에 있는 혈액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말초를 움직이기 위해서 거꾸로 혈관, 근육, 신경을 역으로 치는 동작에 의해서 말초를 계속 움직임으로 인해서 근육에 자극을 주고 그로 인해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환자가 왔다라고 했을 때는 목 디스크 환자, 일자목, 거북목, 목의 염자라는 개념을 하나의 개념으로 놓고 보자. 그럼 균형, 등줄기의 균형, 승모근의 기랑은 배에 있는 복행근입니다. 얘를 피려면 배부터 펴져야 되고 승모근이 펴지고 목의 각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목에 집중을 하지만 전체의 균형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부를 풀어서 승모근과 균형을 잡아준다. 복행근과 승모근의 기랑과 목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본 동작부터 붙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고 풀어주고 하는 과정이 목 디스크적 요소에서 해결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목 디스크를 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테크닉은 어렵지 않다. 왜? 원리가 이해되고 본인이 고객에게 문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여러분들은 치료적으로 얼마든지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고 보시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